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듯해서 고3을 중심으로 개학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교에 가셔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 강의도 더 열심히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이 강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이제 키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2014학년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술 영역의 문제인데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그림도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문제도 더 있었지만은 이 분두와 그 다음에 보기와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키를 분석하고 또 찾아내고 그것을 지문에 적용하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21번 문제만 별도로 뽑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문두와 보기와 선택지에 어떤 키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키를 어떻게 찾아야 하고 그 키를 이용해서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고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수록 출제자는 많은 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차근차근 풀어가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두에 나와 있는 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두에 보면은 이렇게 윗글과 보기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윗글과 보기에 따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문과 이 보기를 반드시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이런 것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을 보시면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 0을 01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문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문에서 이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문에서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는 방법,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10을 01로 수정할 때는 그냥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기에 따라서, 윗글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문과 이 보기의 수정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치예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선택지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하나예요. 또는 두 곳이 될 수도 있고 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전압이 가해지는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이라고 하는 말은 몇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1단계 이상, 적어도 2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문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가, 이것을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선택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2단계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은 전체적으로 2단계로 전압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압이 가해질 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0, 1, 0을 0, 1로 수정하는 이 방법은 뭐예요? 전압을 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문두만 지금 봤습니다. 지문은 전혀 읽어보지 않은 상태지만 이 지문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 0을 0, 1로 수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1, 0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0, 1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놔야 됩니다.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 읽으면서 1, 0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1, 0을 0, 1로 수정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져 있을 건데 적어도 2단계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정하는 방법은 전압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전압을 가하는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도 이 출제자의 키가 있겠지만 선택지의 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숨겨놓은 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그 문두에서 몇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했을 때 이건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은 지문에도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해보고 또 선택지나 보기나 문두나 이런 데에 숨겨져 있는 키를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풀었던 고등학교 3학년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 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그 선택지에 있는 키를 제가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1단계와 2단계가 있구나. 이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1번, 3번, 4번은 니을 2단계에서 니을이 가하는 위치고, 그 다음에 2번, 5번은 니은에 전압을 가한다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2단계에다 초점을 두고 봤다면 나는 지문에서 2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봐가지고 니을에 가하는 건지 니은에 가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니을에 가하는 것이 맞다면 2번과 5번은 제외하고 1번, 3번, 4번 중에서 답을 하나 고를 거야, 이렇게 파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1단계를 보면서 1단계를 보니까 기억이라고 되어져 있고 3번 선택지는 기억과 니은으로 되어져 있구나, 또 2번 선택지는 디귿으로 되어져 있고 5번 선택지는 디귿과 리을로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기억과 리을, 그 다음에 기억 니은과 리을, 이것이 왜 1번에는 기억만 나와 있고 3번에는 기억과 니은으로 정답이 제시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학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2번에는 디귿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는 디귿과 리을이 나와 있구나, 즉 1단계에서 한 곳에 전압을 가하느냐 또는 두 곳에 전압을 가하느냐, 이걸 잘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1단계에서 한 곳이냐 두 곳이냐, 이것을 잘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인데 이것은 출제자들이 함정을 그렇게 파놓은 겁니다. 1번의 정답을 표기하라고.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키를 보기에다가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1단계에 어째서 두 곳에 전압을 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보기에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 같은 것이 나와 있을 때 그걸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에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 이런 것을 보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기에 그림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플로팅 게이트에 하나는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뭐가 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문에 이 플로팅 게이트에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게 뭔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경우고 여기는 전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전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지문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셀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이것은 셀이고 이것은 블록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뭐 그림 2개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게 하나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지문에 1문단에 나와 있어요. 1문단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또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해서 여기다가 이게 셀이고 이게 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출제자가 여기서 이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정답이 1번인지 3번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놓친 학생들은 1번이나 3번이나 헤매다가 또 잘못하면 1번에 답이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틀리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단계별로 할 때 이 셀마다 한다는 것도 또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1번이냐 3번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데이터 1, 0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1이고 이것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림이 데이터 1, 0을 저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1이고 왜 이게 1이고 이게 0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은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가 1이고
들어있지 않은 상태가 0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앞에 보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두 개의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전자가 차 있는 쪽을 1이라고 하고 없는 쪽을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1, 0을 0, 1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0으로 바꾸고 이것을 1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0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자를 없앤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던 전자를 만들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 0을 0, 1로 수정한다는 것은 전자를 지우고 또 전자를 채워 넣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전혀 읽지 않았지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출제자의 키만 가지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0을 저장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있는 전자를 없애고 없는 전자를 채워 넣는 것이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을은 20V의 양의 전압이 가해지는 위치래요. 그러니까 아까 문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압을 가하면 1, 0을 0, 1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전압을 가하냐면 20V의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20V의 전압을 가하는 곳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출제자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문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정도로 보기와 문두에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자를 지우고 전자를 채워 넣을 때 어디에다가 20V의 전압을 가하는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 너무 쉬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런 거 20V의 전압을 가하는 곳이 어딘가 이것만 생각하고 지문을 쭉쭉쭉쭉 읽었을 때 앞에서 아까 전압을 가한다고? 여기 3V 전압을 가하는데 이건 아니죠. 왜? 20V의 전압을 가하는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까 보기와 같은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 21번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저장된대요. 자,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일단은 뭐예요? 데이터를 먼저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먼저 지우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뭐겠어요? 뒤에 나오겠죠? 데이터를 쓰는 과정이겠죠. 그럼 일단 데이터를 지워야 됩니다. 아까 1, 0의 상태에 있었죠? 그 셀로 되어져 있는 1의 상태에 있는 전자를 지워야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지우기는 여기 나오죠?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아까 보기에는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블록 전부를
다 일단 지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는 0V를 가하고 P형 반도체에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정답이 나왔다고 봐야죠. 뭡니까?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두 개의 셀마다 어디에? P형 반도체에, 그쵸?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기역에도 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도 가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기역에도 가해야 되고 니은에도 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선생님 표시한 것처럼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P형 반도체에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셀, 이 셀에도 가해야 되고 이 셀에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에도 가해야 되고 니은에도 20V의 전압을 가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는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정답은 3번이다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왜? 너무나도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또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1월 시험 볼 때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까지 정답을 찾았으면 3번을 정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는 연습이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더 안 봐도 돼요. 왜? 1단계에서 이렇게 20V의 전압을 P형 반도체에 가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죠.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이제 0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었죠. 이쪽 셀과 이쪽 셀. 이것도 지금 1, 0에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 0, 0의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1, 0의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1, 0이 아니라 이것을 0, 1의 상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놓아둘 망정 이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전자를 집어 넣어야 돼요. 즉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데이터 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1을 쓰려고 하는 셀의 G에 20V를 가하라. 지금 2를 쓰려고 하는 셀은 어떤 거냐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어디에다 가합니까? G에다가 20V의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하기 때문에 이건 보기에서 20V를 가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0V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해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여기를 이게 지금 0의 상태인데 얘를 1의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려면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G에다가 얼마? 20V를 가하래요. 그러면 G에 해당되는 위치가 뭐예요? 리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정답은 이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시험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도 있기 전에 우리는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확인만 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죠. 20V에 전압을 가한다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게요,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20V의 양의 전압만 가하면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V 부분만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막 찾아가지고 기억, 니을을 답으로 찾을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것을 함정을 하나 파놓자. 그래서 기억, 니은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키를 찾아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혹시 또 이 문제만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키를 제시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 눈에 보이지 않게 키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키를 많이 제시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키를 이용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기가 전혀 다른 사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문을 보면서 그 사례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보기에, 또 문두에, 선택지에 제시하는 키를 보면서 우리는 그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교재는 6월, 9월, 11월에 실시했던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이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출제자가 문두에, 보기에, 선택지에 제시하는 키를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고 지문을 독해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기르는 것이 1번이에요. 물론 그 전제로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독해하는 이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평가원의 교재는 한 3년 정도만 모아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한 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풀고 있는 수능 특강, 이 수능 특강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수능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러분들이 다 수능 완성은 이제 한 6월 말 정도 출판이 되어지겠지만은, 이러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1년 전부터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출제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평가원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이 또 직접 검토하고 온라인 검토해서 이것이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능의 출제 경향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수능 완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지문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들은 이 지문이 어떤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지문을 직접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수능의 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문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수능 지문의 일정한 틀 이런 것도 익혀가면서 이러한 지문의 틀에 맞는 독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출제자가 제시해놓는 이 키를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지문을 독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강의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런 걸 따라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서 어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야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냥 문제를 보긴 보는데 아주 뭐 간단하게 어떤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스킵만 해라. 눈이 한번 왔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것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키를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